로마가 드디어 그리스로 들어갑니다. 그리스가 로마를 불러들였다는 시오노 나나미의 해석도 있지만 로마의 제국주의 성향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시칠리아는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앞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참전을 했었어야만 된다. 이거는 거의 모든 역사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인 듯 해요. 반면에 그리스로 간 것은 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브린디시라는 이탈리아의 장화국과 그리스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니발 전쟁 바로 전 로마는 아나톨리아라는 그리스 서쪽에 있는 도시를 점령을 해요. 이유가 분명히 있긴 해요. 이 지역에 워낙에 해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의 동맹 도시들, 주로 그리스 동맹 도시들인데 이 동맹 도시들의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야 되는 것이 동맹국의 대장인 로마의 책무니까요. 아드리아해를 평화롭게 만든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러한 상황은 그리스 입장에서 적의 침입을 의미하는 거죠. 당시 필리포스 5세는 막 왕이 된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워낙에 무공이 출중한 사람이었어서 그리스 북부 지역을 평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한 80% 정도의 국가들을 다 휘하에 두었다고 해요. 그런 필리포스 5세의 야망에 불을 지른 것은 한니발이죠. 한니발이 이탈리아를 휩쓸고 다니기 시작하자 필리포스 5세는 한니발에게 동맹을 제의합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알렉산더의 후계자는 나다. 또 하나는 피로스가 이탈리아에 진출해서 실패했던 것을 나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니발과 필리포스 5세의 동맹이 이루어지자 로마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칸나이 전투에서의 패배로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그리스 쪽의 강자인 필리포스 5세가 한니발과 손을 잡아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 장악하고 있었던 제해권과 외교수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었던 이유가 로마의 제해권 장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해권을 이용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또 하나는 외교전인데 로마가 외교를 잘했다? 물론 그랬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해 준 것은 그리스인들인 겁니다. 앞서서 헬레니즘 국가들의 특징을 잠깐 살펴봤지만 그들은 모두 다 알렉산더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면서 모두 다 옆에 있는 국가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이 시기에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변화가 좀 있었어요. 왕이 죽고 아주 어린 왕이 즉위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분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틈을 타서 필리포스 5세의 마케도니아와 셀루코스 왕조의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가 동시에 이집트의 점령지들을 먹어 들어갑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리스 전역에 있는 도시국가들을 불안에 빠뜨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로마가 외교전을 하기가 좋아집니다. 마케도니아의 공격에 의해서 세력이 쪼그라들고 있었던 도시국가들 또는 동맹들이 로마의 외교전에 합류합니다. 필리포스 5세의 마케도니아의 확장을 함께 막아내기로 한 거죠. 이때 합류했던 동맹들이 아이톨리아 연맹이라든가 페르가몬이라든가 등등등의 국가였어요. 다 그리스 국가들이고요. 서로를 시기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필리포스 5세는 발이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한니발에게 집중을 할 수 있었죠. 이 전쟁을 1차 마케도니아 전쟁, 물론 로마 시선이죠.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포이니케 조약을 맺어요. 조약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필리포스 5세도 그렇게 손해보진 않았어요. 아드리아해의 제해권을 인정받았거든요. 하지만 로마와 동맹을 맺은 국가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 부분은 좀 찜찜한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리포스 5세가 아무것도 안 했냐? 그렇진 않습니다. 로마와 동맹을 맺거나 아주 약한 연대에 있었던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하나씩 먹어갑니다. 특히 에게해 전역에 흩어져 있던 섬과 그리고 그 해변의 도시들이 주요 타겟이 됩니다. 에게해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아래로는 크레타 섬으로 둘러싸인 다도해입니다. 섬이 굉장히 많아요. 이곳은 그리스인들이 상업이라는 생업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여기를 장악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로마의 동맹국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죠. 이때 한니발이 철수하고 자마 전투에서 스키피오가 이깁니다. 로마는 승전국이 되었습니다.
승전국이 된 로마, 20년 가까이 한니발한테 지쳐 있었기 때문에 과연 전쟁을 하고 싶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의식이 아니고요.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듯한 한 개인도 다양한 생각을 품고 살거든요. 로마도 내부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로만 나눠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민과 또 하나는 귀족입니다. 물론 로마의 귀족은 약간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편의상 귀족이라고 부를게요. 이 둘 입장에서 한번 보죠. 로마식 전쟁에서는 사령관도 장교도 많이 죽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시민이나 귀족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리스에 있는 로마 동맹국들이 도움을 청했을 때 로마 원로원은 결정을 못했다고 해요. 귀족들은 이 상황에서 전쟁을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양분이 된 거죠. 그래서 원로원은 민회의 표결에 따르기로 합니다. 민회는 주로 시민이죠. 이 시민들이 반대해요. 당연히 평화를 위해서였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전쟁이 나면 로마는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이기게 되면 엄청난 전리품을 얻어요. 이 전리품의 주요 수혜자는 귀족도 있겠지만 시민도 있습니다. 귀족들은 이미 앞선 1차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토지, 특히 시칠리아의 비옥한 토지를 엄청나게 확보를 했어요. 반면 시민병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농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약탈은 엄청난 기회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반대합니다. 귀족들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갈바라는 원로원 의원이 나섭니다. 이 사람이 했던 연설을 한번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니발이 사군토를 공격했을 때 당장 지원하러 달려갔다면 전쟁터는 이탈리아가 아니라 스페인이 되었을 것이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메시나 지원 요청을 받고 1차 포에니 전쟁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칠리아가 전쟁터가 되었어요. 빨리 반응하면 본토는 안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피로스보다 강한 적이 헬라스를 정복하도록 방관하면 안 된다. 필리포스 5세가 피로스보다 강하다라고 설득한 겁니다. 적이 앞마당에 들어온 이후에는 이미 늦다. 이 얘기를 듣고 시민들은 고민에 빠졌던 듯해요. 항상 그렇겠지만 한 6대4 정도로 가지 말자였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뒤집어집니다. 가기로. 명분도 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로 출병합니다. 로마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전하고 싶었던 모습을 보여주진 않아요. 계속 외교전을 펼치고요. 지지부진합니다. 로마가 전투력이 약해서 이라고 보기에는 뒤에 전투 결과를 보면 로마가 너무 잘 싸워요. 처음에 그리스에 상륙한 사령관들은 이래저래 전투를 치러 나갑니다. 하지만 결정타를 먹이지를 못해요. 필리포스 5세가 강했던 것도 이유가 되겠죠? 이때 로마에서 플라미니누스라는 사령관을 파견을 해요. 플라미니누스의 첫 번째 전투는 아오이 스테나 계곡에서 이루어집니다. 좁은 길을 통과를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로마군은 좁은 통로를 통과해야지만 마케도니아 본토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에 산이 정말 많긴 많아요. 그런데 필리포스 5세가 이미 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어요. 플라미니누스는 이곳을 정면 돌파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팔랑크스는 좁은 골목을 지키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부대거든요. 뾰족뾰족한 창을 앞으로 다 세우고 있고 옆은 협곡이 막아준다면 그만큼 좋은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50일여를 머뭇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돌파를 해야 되겠어서 돌파하기로 마음을 먹을 때쯤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정확하게는 마케도니아의 반감을 가지고 있고 돈에 욕심이 있는 반역자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뒷길을 알려줍니다. 영화 300의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플라미니누스는 필리포스 5세의 뒤통수를 침으로써 이 전투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마케도니아의 적 국가들은 빠르게 테살리아 지역으로 쳐들어갑니다. 원래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필리포스 5세가 약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플라미니누스가 테살리아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전쟁터로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필리포스 5세는 아카이아 동맹과의 관계를 믿고 있었다고 해요. 믿을 게 따로 있지 그리스 간에 믿었다는 것이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카이아 동맹마저 욕심의 눈이 멀어
필리포스 5세에게 등을 돌립니다. 이렇게 되자 필리포스 5세가 강화 조약을 해야 되나 하고 협상에 나섭니다. 이때 로마의 동맹국들이 각자 마케도니아로부터 당한 피해를 하소연하며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하죠. 로마는 그리스 전역에서 철수해라 라는 조건을 겁니다. 이에 필리포스 5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인이라면 모를까. 아이톨리아인이 마케도니아를 그리스에서 철수하라는 것은 참을 수 없다. 니들이 뭔데? 그리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잖아. 이런 느낌인 거죠. 대관절 그리스를 어떻게 정의할 건데? 라는 질문을 해요.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인들은 마케도니아를 그리스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저것 수리해달라는 요구들을 한 도시국가들에겐 한마디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신전을 수리해줄 수가 없네? 하지만 나무하고 정원사는 보내줄게. 비꼰 거죠. 로마를 등에 업고 니들이 나한테 반항하는데 니들이 뭔데? 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협상을 하는데 필리포스가 계속 고민 좀 해보자 라고 얘기하니까 플라미니누스 로마군 사령관이 한마디 합니다. 의논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변에 의논할 사람 폐하께서 다 죽였으니까요. 라고 비꼽니다. 굉장히 웃음이 오가는 강화 조약 장면이었다고 해요. 저는 영화 황산벌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이렇게 돼서 강화 조약은 결국은 결렬이 돼요. 최종 승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키노스케팔라이아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이래요. 기본적인 것은 팔랑크스하고 로마의 레기온 간의 전투입니다. 로마의 레기온이 한니발 전쟁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됐어요. 특히 스키피오는 로마가 기병이 약한 것을 알고 레기온의 기동력을 이용해서 한니발의 기병을 흉내냅니다. 팔랑크스는 창을 앞으로 내밀고 그리고 방패로 막고 천천히 이동하는 형태예요. 그런데 로마의 레기온은 3열로 쓰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스키피오는 레기온의 속도를 더 높였고요. 그리고 포위 전술의 레기온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전투도 비슷한 모양새를 보여요.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두 진영 사이에는 언덕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법 높은 언덕이었고요. 그런데 이날 폭우도 쏟아지고 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였다고 해요. 이럴 때 정찰병을 보내죠. 양쪽의 정찰병은 기병 그리고 경무장 보병으로 구성이 일반적으로 됩니다. 언덕 위에서 만났는데 마침 필리포스 5세의 군대들이 조금 더 먼저 올라가 있었어요. 플라미니스의 군대는 조금 늦게 왔습니다. 전쟁은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좌익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플라미니누스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밀리는 것을 억제하는 정도의 레기온만 좌익으로 출동을 시키고 핵심 병력을 오른쪽에 집중시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이 비어있는 걸로 보였거든요. 물론 필리포스 5세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필리포스 5세는 본인의 우익이 로마군을 밀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역시 빈 쪽으로 팔랑크스를 보냅니다. 결국 필리포스 5세의 팔랑크스와 로마의 중무장 보병이 본격적으로 붙게 되는 거죠. 로마의 우익, 필리포스 5세의 좌익. 레기온이 팔랑크스보다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로마에는 코끼리가 있었어요. 이 둘을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밀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느린 팔랑크스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후퇴하는 팔랑크스를 쫓아가라고 일부 해놓고 나머지 일부 레기온은 필리포스 5세의 우익 뒤를 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포위전이죠. 이렇게 해서 필리포스 5세의 군대가 박살이 납니다. 이러면서 필리포스 5세는 항복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 전투도 한니발한테 배운 전법, 여기에 로마의 중무장 보병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당대의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해방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후대의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의 암흑기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인들은 마케도니아를 침략자로 본 거고요. 현대 그리스인들은 마케도니아를 그리스의 역사로 보거든요. 이후에 아이톨리아 등 반마케도니아 동맹국들은 필리포스 5세의 제거를 주장합니다. 아니, 마케도니아를 지도에서 지울 것을 로마에 요구합니다. 하지만 로마는 이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의 방어벽이 없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케도니아 위에는 갈리아인 등등의 흔히 얘기하는 야만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언제든지 약탈을 하러 내려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를 마케도니아라는 강력한 방파제가 막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참 궁금해요.
그리스인들의 생각이 왜 그러했을지, 강화 조약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데메트리오스라는 아들을 볼모로 보내요. 이 데메트리오스는 차남입니다. 하지만 적자예요. 장자는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인질들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귀족 자제들과 교육을 같이 받습니다. 친로마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친로마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마 입장에서 기뻤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칸나이 전투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8만여 명이 죽었고 8천여 명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전쟁, 그 아픔의 결과인 이 8,000명의 포로들은 그리스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스인들은 로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들의 몸값을 지불을 하고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2차 마케도니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플라미니누스예요. 이 사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BC 199년에 집정관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출생해는 228년이라고 합니다. 뭐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30이 아직 안 됐어요. 공화정 로마는 집정관이 되기 위해서 40세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9세에 집정관이 됐다는 것은 예외가 인정됐다는 거죠. 스키피오 이후에 예외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원로원이 밀리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물론 플라미니누스가 이탈리아의 칼이라고 불리우는 마르켈루스의 부하 장수였다는 것도 한몫합니다. 그리고 스키피오와 함께 그리스 문화를 애호하는 동호회 회원이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스키피오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합니다. 플라미니누스하고 스키피오는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플라미니누스는 그리스의 해방자라고 불리우는데 이 사람의 스타일을 알 수 있고 또한 로마의 당시까지의 그리스를 바라보는 시선을 알 수 있는 장면은 코린트 체육제에서 보여집니다. 그리스인들이 체육제를 굉장히 사랑하죠. 그래서 대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고 우승자에게 월계관이 씌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VVVIP인 플라미니누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목소리가 넓은 운동장 구석구석까지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큰 목소리로, 우렁찬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옆에 있었다고 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그리스인들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로마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영공이나 조세의 의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자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군은 철수할 거고 기지 제공 의무도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리스인들은 너무 행복해합니다. 일부 못 들은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꼭 있지 않습니까? 시험범위 어디인지 다 알려줬는데 꼭 시험범위 물어보는 학생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체육제가 끝나고 우승자에게 달려가던 그리스인들이 플라미니누스에게 달려갔다고 해요. 깔려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리스인들이 생각지 못한 승자의 조치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로마는 거의 모든 군대를 철수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뒤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기미 때문에 100% 철수하지는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포스 5세의 로마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필리포스 5세는 이후 로마와의 동맹관계를 철저히 지키고 이후 전쟁에 동맹국으로서 참전을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필리포스 5세, 왜 그는 로마의 동맹국으로 남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자립한 시민의 수가 많을수록 강하다. 농경지 손질도 잘 되고 풍요로워진다. 그리스의 현재 상황은... 자유로운 사회 방식을 추진하는 로마를 보라. 노예조차도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리스는 아니었다는 뜻이죠. 기회만 있으면 심의권을 준다. 공지에까지 앉힌다. 그 결과 우리는 땅에서 솟아난다고 여겨질 만큼 언제나 새로운 로마인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강대해진 로마에게 과연 누가 이길 수 있단 말인가? 필리포스 5세는 이후 인조가 겪었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겪으며 생을 마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